안녕하세요. 원투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한 투잡 후기와 그리고 투잡을 하면서 저는 계속 시험관을 했거든요. 그 시험관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했던 투잡은 나름 이제 좀 이게 짭짤해가지고 하지만 그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았고, 물론 지금은 그 투잡을 그만뒀고 다시 이제 본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시험관으로 3차 배아 이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이제 피검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집을 봐야 됐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아기집이 보이지 않아서 화학적 유산으로 종결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상심이 컸었죠. 처음으로 이제 정상 임신이 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았고, 채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원할 병원도 알아보고 좀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던 차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어떤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투잡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지원해서 너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그 투잡이 제가 이전에 했던 업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관련 어떤 경력이나 지식들이 있어서 그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투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임신도 안 된 거, 이런 슬픔과 우울하고 상심한 마음이 들 때 바쁘면 오히려 그런 걸 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돈이나 벌자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쳐내야 될 일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바빴죠.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왔다 갔다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느라 진짜 이렇게 더 오랫동안 일하면 좀 치매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치매 걸릴 것만큼 오래 일하진 않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회사는 외국 회사예요. 외국 회사여서 이제 외국 회사와 함께 일하는 그런 투잡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짤짤이만 벌었던 그런 투잡이랑 다르게 월급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었고, 본업이랑 투잡 수익을 합치니까 제가 월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동안 벌어보지 못했던 수익이었어요. 아마 직장인으로서 이 금액은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 그 9개월 동안 일하는 기간에 저는 이제 병원을 전원을 해서 난자 채취를 총 4번을 했었어요. 본업과 투잡을 병행을 하면서 시험관 채취를 4번을 했다는 건데 사실 쉽지 않죠. 막 누구한테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정말 되돌이켜보면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하는 거를 워낙 좀 좋아하는 편이고 약간 워커홀릭 기질도 있는 편이고,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인데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본업, 투잡, 시험관 이렇게 병행을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바빠야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는 타입이라 시험관이라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체력보다 몸이 힘든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바쁘고 본업, 투잡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되게 바쁘니까 잡생각 없이 시험관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하고 나서 난자 채취는 총 4번을 했는데 1차 채취에서는 이제 배아, 5일 배양 배아 1개가 생겼고, 2차 채취에서는 5일 배양 배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빵개 나와서 완전 이땐 좌절을 했고, 3차 채취에서는 5일 배양 배아 1개, 그리고 4차 채취에서는 정말 왜 이렇게 갑자기 배아 개수가 늘어난지 모르겠는데 5일 배양 배아가 4개 나옴으로써 지금 총 6개의 5일 배양 배아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만간 이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투잡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투잡은 그만둔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는 제 몸과 건강, 컨디션 생각해서 일보다는 임신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는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어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어떻게 본업이 있는데 투잡을 했냐, 이거 뭐 불법이 아니냐, 뭐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겸업 금지 조항이 없어서 회사 밖에서 어떤 일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벌지 못한 월 수입을 올리면서 좀 시야가 많이 트였던 것 같아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물론 수입이 늘어났지만 지출은 늘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까먹은 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이제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다 날렸기 때문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여서 돈을 많이 벌어도 펑펑 쓸 수가 절대 없고, 투잡으로 번 돈은 다 저축해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출은 늘리지 않고 저축만 많이 했는데, 확실히 좀 이 정도 버니까 매달 저축되는 금액이 딱딱 눈에 크게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려면은 이 정도 돈은 벌어야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쓰면서 저축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돈 버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어떤 능력을 증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벌다 보니까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있어요. 누군가한테 나 이만큼 번다 티내지 않아도 내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30대 내내 이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본업은 이제 국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시는 이제 외국 회사와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사에서 일을 하면은 영어 할 기회도 없고, 언어라는 게 많이 안 쓰면은 까먹잖아요. 그래서 외국 회사랑 다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던 짬밥이 있어서인지 영어로 일하는 게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아서 자그마한 재능도 되게 소중하다. 뭐든 이제 배워두면 쓸데가 있다. 나를 갈고 닦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험관을 하면서 되게 일과 임신 사이에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막 이직 시도도 해보고 계속 투잡도 해보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까먹은 돈을 메꿔야 된다는 그런 강박? 압박이 있다 보니까 계속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내 몸을 챙기면서 이 아기를 만드는 임신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이 임신이랑 내 돈, 커리어랑 계속 상충이 돼서 어떤 것 하나도 놓치기 싫은, 둘 다 너무 저한테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놓치기 싫어서 되게 이 둘의 이제 무게가 되게 팽팽했는데, 지난 9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했던 투자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거였거든요. 내가 진짜 원 없이 일해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저축해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진짜 임신에 집중해야겠구나. 임신이 정말로 1순위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뭔가 일과 돈에 약간 지금 미련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커리어, 돈, 그리고 내 임신, 이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는 30대 혹은 40대 여성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뭔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일을 진짜 할 때까지 해보시라, 벌 때까지 한번 벌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게 여성의 나이가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특정 시기가 지나면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될 테니까, 또 일과 임신 사이에 고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냥 쉬고 내 몸에만 집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히 내 커리어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만큼
뭐 일과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큰 분들이라면 뭐 1, 2년 잠깐 쉬더라도 분명히 그 이후에 더 좋은 일을 찾고 몸값을 올려서 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둘 다 이제 병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최근 몇 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이제 벌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벌었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까먹은 돈이 다 메꿔지진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푼돈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고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제가 모은 돈은 정말 푼돈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한텐 굉장히 소중한 돈으로 다가오고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다음 투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월천 버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뭐 사업만 하면은 뭐 월천 버는지 아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해도 순수익 월천, 매출 월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순수익으로 월천은 진짜 힘들어요. 뭐 세금이랑 이것저것 나가는 거 빼고 순수익 월천은 진짜 빡센데, 어쨌든 저는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이제 월천을 순수익으로 벌어봤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되게 평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졸라 빡세요. 투잡도 저한테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꽁으로 버는 건 절대 없고, 그만큼 벌려면은 진짜 개같이 노력을 해도 벌까 말까. 뭐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돈은 괜히 주지 않는다. 진짜 졸라 빡세게 일을 해야지 그 하는 만큼 버는 것 뿐이다. 난임 병원에 가면 대기가 되게 길잖아요. 보통 이제 2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항상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서 대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본업도 하면서 투잡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죠. 빵꾸 안 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스스로 잘 해내준 것 같아서 스스로가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독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독해지는 것 같아요. 막 동기부여 막 영상 보고 미라클 모닝 하면서 좀 억지로 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한번 궁지에 몰려보시면 동기부여할 필요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있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려도 진짜 내가 이 시기를 위기라고 느끼면 어떻게든 내가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알아서 좋은 일이 해뜰 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망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의 위기다, 바닥인 것 같고 잘 안 풀린다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위기를 벗어나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막 이제 발버둥을 칠 텐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 개선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만 하지 말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시기가 올 테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이제 발버둥 치자. 계속 물 아래서 이제 발버둥 쳐야지 남들과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다 물 밑에서는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평온해 보이는 것일 뿐, 남들이 볼 때도 저희도 굉장히 평범할 거고 다들 이제 물 밑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삶이 고달파요. 또 인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영상 마치려고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만나요.